민서가 내려놔 제발. 그거 깨지면 우리 1년 동안 김치 못 먹어. 시어머니의 비명이 마당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에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김장독을 번쩍 들어올려 쾅 하고 땅에 던졌습니다. 독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고 빨간 김치 양념과 배추들이 폭발하듯 사방에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깨진 독 옆에 김치를 주워 담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김치인데. 주변 시이모, 시고모와 친척들은 슬쩍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저는 허리를 손으로 받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깨진 것은 김장독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집 온 순간부터 겨우겨우 붙잡고 살았던 저의 마음도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이 사건이 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하 15도의 기록적인 한파가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 그날, 마당 수도가에 앉은 지은의 손가락 끝이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인 지은의 배는 둥글게 불러와 있었지만 그 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요. 지은이 호흡을 불어가며 손을 비비려 했지만 이미 감각이 무뎌진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일째 계속되는 김장 작업으로 지은의 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따뜻한 실내가 훤히 보였습니다.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방에서 시어머니 말년이 반팔 차림으로 갓 찐 고구마를 먹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도 편안한 차림으로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웃기다. 봐봐. 큰 시누이가 동치미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작은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 진짜 웃겨 죽겠네. 작은 시누이가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매년 김장을 할 때마다 배추를 절이는 일부터 양념을 만드는 일까지 김장의 모든 것은 지은의 몫이었습니다. 시댁 김치뿐만 아니라 시누이, 시고모님, 시이모님, 모든 식구들이 모여 지은이가 김장을 하기만들 기다렸습니다. 올해는 배추알이 좀 작구나. 네가 좀 더 신경 써서 김장 담궈야겠어. 그래도 네 손맛이 제일이니 어쩌겠니. 시어머니는 지은이 손이 야무지다는 이유로 모든 김장을 맡기셨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느라 바빠 도와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삭이라 올해는 김장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은은 용기 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1년 내내 김치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냐? 나 젊을 때는 애 낳고도 바로 김장했어. 돌아오는 답은 차가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지은이가 김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은이 허리 통증을 참지 못하고 잠시 일어나 허리를 펴려고 했습니다. 배가 무거워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계속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 허리에 손을 대고 천천히 몸을 펴자 거실 창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꾀병이냐? 시어머니 말년이 창문 너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서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오늘 안에 다 못 끝내면 집에 갈 생각 마. 말년이 창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한순간 새어나왔다가 다시 차단되었습니다. 형님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시누이들은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다는 이유로 절대 김장은 못한다며 김장철에는 집에 와서 매번 저렇게 방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다리로 다시 쪼그려 앉았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손이 너무 시려서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 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지은은 마지막 김치통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발밑에 빙판에 미끄러졌습니다. 아!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허리가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지은이 배를 감싸주며 신음했습니다. 뱃속 아기가 걱정되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석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민석이 말을 멈추고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움켜쥐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수백 포기의 배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민석이 지은에게 달려가려던 순간 따뜻한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시끄럽게 뭐하는 소리야. 말년이 팔짱을 끼고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다쳤어요. 민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남자가 재수없게 주방 일에 참견이야? 며느리 일은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말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석이 시어머니가 입고 있는 얇은 옷과 아내의 얼어붙은 입술을 번갈아 봤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석이 창고로 뛰어가서 구석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석아, 뭐 하는 거야? 큰 시누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마당으로 뛰어나가 김장독 앞에 섰습니다. 3일 동안 아내가 피땀 흘려 채운 김장독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민석이 야구 방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말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쨍그랑. 첫 번째 김장독이 박살났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미쳤구나. 300포기짜리를. 말년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민석이 김장독을 하나씩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양념 대야도 함께 박살냈습니다. 내 처자식 잡아먹는 집구석 다 부숴버리겠어. 민석이 절규하며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그만해. 제발 그만해. 시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300포기의 김장이 모두 박살났습니다. 마당은 김치 국물과 파편으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민석이 파편 위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천벌 받을 페류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년이 민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민석이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벗어 떨고 있는 지은을 감쌌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 가자. 민석이 지은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지은이 민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민석이 엉망이 된 마당을 뒤로 한 채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져갔습니다. 챕터 2 혹독한 겨울, 거리로 나선 부부. 그날 밤 11시 민석이 지은을 급하게 인근 산부인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지은을 침대에 눕히고 청진기를 배에 대었습니다. 선생님, 아기는 괜찮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아 심박수는 정상입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해요. 의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산모분 자궁 수축이 심하네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절대 안정이요? 민석이 의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찬 곳에 있지도 마세요. 스트레스도 피하셔야 해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퇴원 후 민석과 지은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에요. 반지하지만 괜찮죠? 부동산 중개인이 낡은 빌라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아기 키워도 괜찮을까?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벽을 만져봤습니다. 일단 여기라도 들어가자. 곰팡이는 닦아내면 돼. 민석이 지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곰팡이 핀 벽지를 닦아내며 정리를 했습니다. 화려했던 신혼집 대신 초라한 보금자리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여보, 라면에 계란이라도 넣을까? 지은이 냄비에 라면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계란은 아껴두자. 병원비도 나가야 하고.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회사 로비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강민석, 그 나쁜 놈 어디 있어? 시어머니 말년이 로비로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한테 미쳐서 부모를 폭행했어요. 말년이 로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강민석 온다. 저 사람이야. 말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민석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민석이 당황해서 말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페류나야. 내가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어? 말년이 민석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발 집에 가세요. 여긴 회사예요. 민석이 작은 소리로 사정했습니다. 집에 가긴 뭘 가. 내가 우리 집안 망쳤는데. 말년이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강민석 씨, 잠깐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부장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이 사무실에 들어가자 부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면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고사직하는 게 어때요? 퇴직금도 주고 좋게 정리해요. 부장이 서류를 민석 앞에 밀었습니다. 민석이 사직서를 바라봤습니다. 당장 퇴직금이 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이 지은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회사 그만두게 됐어. 민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돼. 지은이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이 배달 대행과 대리운전 앱을 깔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지만 지은의 영양제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은은 만삭의 몸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시장으로 나가 버려지는 배추 겉잎과 무청을 주워왔습니다. 여보, 이걸로 뭘 하려고? 민석이 지은이 주워온 채소를 보며 물었습니다. 겉절이랑 시래기 만들어서 팔아볼 거야. 지은이 배추 겉잎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자신만의 비법 양념으로 겉절이와 시래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인근 공사판 한바집에 가서 납품을 제안했습니다. 아줌마, 여긴 반찬 납품 안 받아요. 한바집 사장이 지은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한 번만 맛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지은이 만든 겉절이를 작은 그릇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사장이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이거면 밥 2공기는 먹겠어.
그럼 납품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기대에 찬 눈으로 사장을 봤습니다. 좋아요. 싼 값에 받을게요. 사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이 아내가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손 너무 시리잖아. 괜찮아. 우리 튼튼히 나으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이 오히려 민석을 위로하며 씩씩하게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석이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전단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김장독 깬 페륜 아들을 고발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민석의 얼굴 사진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이 전단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돌아간 민석이 구겨진 전단지를 지은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봐. 지은이 전단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거야. 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챕터 3 조작된 영상과 운명적 만남. 전단지를 발견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이 대리운전을 하던 중 손님이 핸드폰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아저씨, 이 영상 봤어요? 김장하다가 노모 위협하는 미친 아들. 손님이 핸드폰 화면을 민석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석이 백미러로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자신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진짜 개념 없는 놈이네요. 어떻게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어요. 손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영상에는 자신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장면만 자극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 3일 동안 노동하는 장면이나 쓰러진 장면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석이 급하게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이미 10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진짜 쓰레기네. 저런 놈이 결혼을 하고 살아? 저 여자도 문제야. 남편이 저런데 왜 말리지도 않았어? 페르나는 감옥에 보내야 해. 댓글들이 악성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민석을 불렀습니다. 지은이 보고 있던 화면에는 민석의 이름과 얼굴,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동네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신상이 다 털렸어. 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석의 배달 대행 앱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앱 회사에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바집 사장도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해요. 반찬 납품 그만해야겠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전화를 받으며 당황했습니다. 손님들이 살인미수범 아내가 만든 반찬이라고 수군대요. 장사가 안 돼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은이 사정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사장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부부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시래기 된장 지짐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민석을 봤습니다. 괜찮아. 우리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민석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민석이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이라고 합니다. 문 밖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문을 조금 열어봤습니다. 품격 있는 중년 여성이 수행원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오셨죠? 민석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지은 씨 계신가요? 반찬 만드시는 분. 김 회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민석 뒤로 나왔습니다. 네, 저예요.
제가 국내 요식업을 하고 있는 김 회장입니다. 며칠 전에 한바집에서 당신이 만든 반찬을 먹어봤어요.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바집에서요? 지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건물이 제 소유거든요. 가끔 시차를 다녀요.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민석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김 회장이 반지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초라한 가구들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시는군요. 네, 형편이 어려워서. 지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이 만든 겉절이를 먹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맛과 똑같더라고요. 김 회장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손맛의 주인이 누군지 궁금해서 수소문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더군요. 김 회장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넷 영상은 믿지 않아요. 밥상 차리는 솜씨를 보면 그 사람 심성이 보이거든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믿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지은이 눈에서 희망이 번졌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구할 수 있어요? 김 회장이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원본 영상이요?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영상 말이에요. 김 회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석이 희미한 기대감으로 대답했습니다. 원본 영상만 가져오세요. 제 법무팀이 도와드릴게요. 김 회장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맛을 브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하겠어요. 투자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산모가 먹을 좋은 음식부터 챙기세요. 김 회장이 봉투를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과 최고급 식재료 주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음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 부인의 음식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김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뱃속 애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힘이 나죠. 김 회장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이 나간 후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야, 나 민석이야. 민석아, 요즘 힘들다며? 뉴스 봤어. 친구 준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 우리 집 맞은편 빌라 주차장 CCTV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CCTV? 무슨 일인데?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할 영상이 필요해. 민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이 김 회장이 놓고 간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지은이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반격할 차례야. 민석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챕터 4 반격과 소소한 시작. 다음 날 오후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아, 대박이야. 준수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뭔데? 영상 찾았어? 민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맞은편 빌라에 주차된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어. 지은이가 3일 동안 일하는 것도, 시어머니가 창문으로 고함치는 것도. 정말? 민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쓰러지고 내가 울면서 항아리 깨는 것까지 다 있어.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준수가 빨리 말했습니다. 준수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급하게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영상 구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김 회장이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맞은편 빌라 블랙박스에서요. 전체 과정이 다 담겨 있어요. 좋아요.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오세요. 변호사랑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 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끝날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지은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진실은 항상 이기는 법이야. 민석이 지은을 안아줬습니다. 김 회장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증거 자료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일단 방송국에 원본 영상을 제공하고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석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사흘 후 저녁 뉴스에서 원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김장떡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TV 화면에 지은이 3일 동안 추위 속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문으로 고함치는 장면도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며느리를 혹한 속에서 3일 동안 혹사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은이 쓰러지자 민석이 오열하며 항아리를 깨는 전체 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끝나자 인터넷 댓글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진짜 충격이다. 시어머니가 완전 악마네. 임신부를 저렇게 부릴 수가 있나? 인간이 맞나? 남편이 영웅이야. 나라도 그랬을 듯. 아내를 구한 진짜 남자다. 민석이 아내를 구한 가장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이 부부를 불러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번화가 뒷골목에 좋은 상가를 구했어요. 10평 정도 되는데 어때요? 정말 가게를 차려도 될까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손맛이면 충분해요. 지은이네 반찬이라는 이름 어때요?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가게 사장이 됐네. 지은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치마 입으니까 진짜 사장님 같아. 민석이 지은의 앞치마 끈을 메어주며 웃었습니다. 지은이 주방에서 양념을 배합하고 민석이 배달과 홀서빙을 맡았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 이 겉절이 진짜 맛있다. 첫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시래기도 한번 드셔보세요. 지은이 새 접시를 내왔습니다. 와, 이것도 대박이네. 집에서 먹던 맛이야. 손님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포장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지은이 바쁘게 포장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반찬 진짜 맛있다더라. 내일 또 올게. 단골 손님들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자 부부는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2달 후 반지하를 벗어나 햇빛이 잘 드는 깨끗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여보,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지은이 새집 거실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안 나고 좋네. 민석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민석이 지은의 푸른 배에 크림을 발라줬습니다. 우리 튼튼이도 이제 좋은 집에서 태어나겠다. 민석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마당 있는 집 사줄게.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 지은이 민석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말년은 동네에서 며느리 학대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마트에 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기 뉴스 나온 그 시어머니 아냐? 맞는 것 같아. 임신부를 저렇게 부렸다며? 정말 나쁜 사람이네. 말년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가지 못하셨어요? 큰 시누이가 말년을 봤습니다. 다 민석이 때문이야.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말년이 이를 갈았습니다. 언니, 우리 가게 매출도 많이 떨어졌어. 작은 시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민석 탓이야. 말년이 주먹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민석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레시피대로만 하시면 돼요. 지은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민석과 지은이 함께 출산 가방을 쌌습니다. 아기 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넣고 지은이 하나씩 확인하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보, 떨린다. 민석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근데 기대도 돼. 지은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의 양수가 터졌습니다. 여보, 아기가 나오려나 봐. 지은이 민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정말? 지금?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석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셋 정말 행복하게 살자. 민석이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응, 꼭 그럴 거야. 지은이 진통 중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날 설렘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챕터 육아의 위기와 탐욕의 민낯. 응급실에서 의사가 우진이를 정밀 검사했습니다. 민석과 지은이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우진이 괜찮겠죠? 지은이 민석의 팔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건강하잖아. 민석이 지은을 달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우진이에게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장 질환이요? 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고열이 난 거예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은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난도 수술이라 국내 의료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해외 전문의를 초빙해야 해요. 그럼 비용이 대략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억이요? 민석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해도 3억은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시댁의 방해 공작으로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우진이는 입원시켜서 상태를 지켜보겠습니다. 의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병실에서 우진이가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이 우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진이가 약하게 지은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엄마 여기 있어. 아프지? 지은이 우진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아빠도 여기 있어. 금방 나아질 거야. 민석이 우진이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민석 씨. 요즘 인터넷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던데요. 김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모두 거짓입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석이 간절하게 사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렵겠네요. 김 대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이 퍼뜨린 악성 루머 때문에 모두들 민석을 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민석, 그 나쁜 놈 어디 있어? 시어머니 말년이 시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손자가 어디 있다는 거야? 말년이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급하게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세요? 내 손자 아픈 거 뉴스로 봤어. 당연히 와야지. 말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가 많이 아파요.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내 손자가 아픈 건 다 너희가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서야. 말년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김장도 깨고 부모 무시하고. 말년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모두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년이 민석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할게. 말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민석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가게 지분의 절반과 현금 10억을 내놓으면 시위를 멈추고 물러가 줄게. 말년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억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수술비도 급하잖아. 우리가 도와주려는 거야. 말년이 거짓 친절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손자가 생명이 위험한데 돈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라는 거야. 우리도 마음이 급해. 말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아이가 먼저예요. 민석이 간절하게 사정했습니다. 나중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결정해. 말년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민석, 내 말 듣고 있어. 말년이 병원 복도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모두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긴 병원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민석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이면 어때?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해? 말년이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큰 시누이가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아야죠. 지금 우진이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민석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작은 시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 정신적 피해 보상금 내놓기 전엔 여기서 안 가요. 큰 시누이가 병원 의자에 드러누웠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작은 시누이도 따라서 누웠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병원에서 저래도 돼? 아이가 아픈데 저러고 있네. 민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민석 씨, 무슨 일이에요? 김 회장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민석이 김 회장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 수술할 의료팀을 섭외했어요. 최고의 전문의들이에요. 김 회장이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받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민석이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가 시위 알바생에게 돈 주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김 회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맘카페에서 조작 댓글 다는 증거도 다 들어있어요. 김 회장이 말년과 시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 회장이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민석이 말년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병원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내겠습니다. 민석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USB를 주머니에 넣고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때였습니다. 챕터 7함정과 최후의 심판. 다음 날 오후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석입니다. 뭔 일이야? 병원에서 창피하게 만들어 놓고 말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석이 최대한 굴복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꿍꿍이야? 말년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아이 수술비가 급해서요. 어머니가 요구하신 돈과 지분을 드릴게요. 민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말년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네, 가게로 와서 각서에 서명해 주세요.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말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이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경찰들이 가게 뒷방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녹음기도 챙기세요. 김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시간 후 말년과 시누이들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말년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부모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지. 큰 시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준비했어요? 작은 시누이가 가방을 열며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민석이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말년이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김장떡 깽갑 10억과 가게 지분 50%를 양도한다. 맞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했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아. 그런데 지은이는 어디 갔어? 말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에서 우진이 돌보고 있어요. 그래. 그럼 너 혼자 결정할 수 있어? 말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표니까 가능해요. 민석이 거짓말했습니다. 어서 도장 찍어. 큰 시누이가 계약서를 민석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가 수술 못 받아 죽어도 상관없으세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말년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는 어머니 손자잖아요. 민석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 돈이 먼저지. 그까짓 애는 또 낳으면 되잖아. 말년이 끔찍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테이블 아래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말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야 그거? 말년이 녹음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방금 어머니 말씀 다 녹음됐어요. 민석이 녹음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 룸에서 경찰들이 나왔습니다. 경찰이다. 작은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말년 씨, 당신을 특수협박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말년이 소리쳤습니다. 손자의 수술비를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협박죄입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다른 경찰이 시누이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큰 시누이가 발버둥쳤습니다. 인터넷에 거짓글 올리고 시위 알바 고용한 증거가 다 있어요. 경찰이 USB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구나. 말년이 민석을 노려봤습니다. 손자 목숨보다 돈이 먼저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민석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야. 말년이 변명했습니다. 다 늦었어요. 이미 녹음됐거든요. 민석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민석이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안 돼. 그거 끄라고. 말년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게 제 시어머니 육성입니다. 민석이 라이브 방송으로 말했습니다. 손자가 죽어도 돈이 먼저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악마네요. 저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경찰 잘했어요. 민석 씨 화이팅. 끌고 가. 경찰이 말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싫어. 나 안 가. 말년이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경찰이 말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들 도와줘. 작은 시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도 끌려간다고. 큰 시누이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분들, 진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이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차가 가게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민석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민석이 병실에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정말? 어떻게 됐어? 지은이 우진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들 다 체포됐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민석이 지은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이 민석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나쁜 사람들 다 물리쳤어. 민석이 우진이 볼에 뽀뽀했습니다. 아빠. 우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해외 의료진이 내일 도착합니다. 정말요? 수술 언제 해요? 지은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모레 오전에 수술 예정입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민석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도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모든 병원비는 제가 후원하겠어요. 회장님, 너무 감사해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좋은 부모가 되는 일만 남았네요. 김 회장이 우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석이 다짐했습니다. 밤이 되자 민석과 지은이 우진이 곁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우리 가족은 이제 안전해. 민석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진아, 곧 건강해질 거야. 두 사람이 아들을 바라보며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길고 험했던 시련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김장, 진정한 가족. 또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추운 날, 민석이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수의를 입은 시어머니 말년이 들어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깊게 주름졌습니다. 민서가 말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이는 잘 지내니? 말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수술도 성공했고요. 민석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말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석아,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년이 유리벽에 손을 댔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면회입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민석이 등을 돌렸습니다. 민석아, 제발. 말년이 소리쳤지만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민석이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치소를 멀어지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후 민석이 도착한 곳은 넓은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도움으로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당에서는 벌써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 회장과 가게 직원들, 그리고 민석을 도왔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빠 왔다. 2살배기 우진이가 뛰어와 민석을 안겼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보고 싶었어? 민석이 우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응, 아빠. 우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어땠어? 지은이 다가와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로. 민석이 지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럼 우리 김장이나 시작할까? 김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네, 모두 함께해요. 지은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배추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배추 어디에 놔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쪽 탁자에 놔주세요. 지은이 바쁘게 지시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럽고 강압적이었던 김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도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고 모두가 즐겁게 일했습니다. 준수야, 고춧가루 좀 가져다 줄래? 민석이 친구 준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민석아, 정말 많이 변했다. 준수가 고춧가루를 들고 오며 말했습니다. 뭐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정말 행복해 보여. 준수가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하지. 가족을 지켜냈으니까. 민석이 우진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김 회장이 절구를 들고 고춧가루를 빻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민석이 달려가서 절구를 받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오랜만에 손맛을 느끼고 싶거든. 김 회장이 리듬을 타며 절구를 찧었습니다. 쿵, 짝, 쿵, 짝. 김 회장이 흥겨운 춤을 추며 절구를 찢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춤 실력이 대단해요. 지은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젊었을 때 춤 꽤 췄거든. 김 회장이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했습니다.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우진이가 고춧가루통에 손을 넣어 콧등에 묻혔습니다. 깨르르. 우진이가 빨간 콧등을 하고 웃었습니다. 어머, 우진이 무슨 산타클로스 같아. 지은이 우진이를 안아들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김치 좋아하는구나. 민석이 우진이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워줬습니다. 아빠, 높이 높이. 우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민석이 우진이를 목에 태우고 마당을 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김장 대장이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2시간 후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당 한쪽에 예쁜 옹기 항아리 10개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만들었네요.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올겨울은 김치 걱정 없겠어요. 지은이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수육 파티 시간이야. 김 회장이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큰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갓 삶은 수육과 김치가 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건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민석이 지은과 우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진짜 가족이에요. 민석이 김 회장과 친구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일어나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따뜻한 증기 사이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준수가 김치를 한 입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지은이 손맛은 정말 예술이야. 김 회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하산해도 되겠네요. 김 회장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 김 회장의 입에 갓 버무린 굴 김치를 넣어줬습니다. 회장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별미네. 김 회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진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 수육을 작은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어? 민석이 우진이에게 물었습니다. 맛있어. 우진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져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또 놀러 오세요. 지은이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가족만 남았습니다. 우진이는 지은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진이 재우고 올게. 지은이 우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이 혼자서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마당에서 깨뜨린 김장독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깨진 건 김장독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이었구나.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 나와서 민석 옆에 섰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 3년 전 일 말이야. 내가 김장독 깰 때 민석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 우리가 정말 시작된 거야. 민석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의 옹기 항아리들 위로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년 봄에 어린이용 백김치 출시하기로 했지? 지은이 민석에게 기댔습니다. 응, 우진이 같은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만들자. 민석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가족들에게도 나눠주는 거네. 지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우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민석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 지은이 민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당에서 올려다본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전원주택에는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길고 험했던 여정이 드디어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눈 덮인 마당 위로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옹기 항아리들은 내년 봄까지 맛있는 김치를 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지은 그리고 우진이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민석과 지은 부부가 겪은 시련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혹사시키는 시댁의 모습에서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구시대적 사고를, 그리고 민석의 각성과 반격에서는 가족을 지키려는 한 남편의 용기를 볼 수 있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김장 장면이었습니다. 3년 전 강요와 학대 속에서 이뤄진 김장과는 달리 진정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김장의 모습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보다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민석의 말처럼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 회장과 준수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가족이었죠.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운 순간 손을 내밀어주는 진짜 가족들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